여러분, 요즘 가전제품 살 때 구독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리지 않으세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심지어 TV까지. 매장에 가면 직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시불보다 구독이 훨씬 이득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월 몇만 원이면 최신형 가전을 집에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처음엔 오,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솔깃해지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이 구독이라는 달콤한 단어 뒤에 숨겨진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드릴 거거든요. 먼저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오늘 뭔가 큰 가전을 하나 장만하려고 마음 먹고 갔죠. 그런데 매장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와요. 고객님, 이 냉장고 20불로 사시면 300만 원인데요. 저희 구독 서비스 이용하시면 월 5만 원밖에 안 해요. 라고요. 월 5만 원. 커피 몇 잔 값이네 하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딱 한 가지만 물어봐야 해요. 그게 몇 개월짜리예요? 만약 60개월, 즉 5년짜리라면요? 5만 원에 60개월을 곱하면 300만 원. 거기에 설치비, 등록비, 관리비가 붙으면 순식간에 350만 원, 400만 원이 돼버려요. 20불보다 100만 원을 더 내는 거예요. 냉장고 한 대 값을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셈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구독에 자꾸 끌릴까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경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뇌가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기업들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지불의 고통 분산이라고 불러요. 큰 금액을 한 번에 내면 우리 뇌가 실제 신체적 고통과 비슷한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 잘게 쪼개서 월 단위로 내면 뇌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미 이 심리를 알고 여기에 맞춰서 상품을 설계한 거죠. 사실 구독 경제 자체는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콘텐츠 구독은 합리적인 경우도 많아요. 매달 쓰는 만큼 내고 언제든 끊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가전 구독은 이것들과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콘텐츠 구독은 오늘 당장 해지해도 추가 비용이 없어요. 하지만 가전 구독은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면 위약금이라는 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은 기간 요금의 최대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3년 쓰다가 이사 가게 됐다고 해지하면 수십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요. 이게 콘텐츠 구독이랑 가전 구독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전 구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구독 중인데 이게 맞는 건지 의심이 드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왜 기업들은 판매 대신 구독을 그토록 밀어붙이는가? 둘째, 구독 계약서 안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은 뭔지?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아주 쉽게 일상적인 비유와 함께 풀어드릴 거예요. 경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셨어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복잡한 숫자나 어려운 용어 없이 아, 이런 구조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론에서는 기업들이 왜 구독을 밀어붙이는지, 그 계약서 안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뇌가 왜 이 구조에 자꾸 끌리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릴 거예요. 세 가지 챕터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피자 얘기냐고요? 사실 이 피자 이야기가 가전구독의 본질을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거든요. 조금만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이 마트에서 3만 원짜리 피자 한 판을 사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사장님이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고객님, 한 번에 3만 원 내시기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희가 특별히 한 조각에 5천 원씩 매일 한 조각씩 사드시는 방식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요. 처음엔 어때요? 오, 5천 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이네. 부담 없겠는데? 하고 솔깃해지죠.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계산해 보면 돼요. 피자는 보통 몇 조각이에요? 8조각이죠. 5천 원에 8번을 내면 얼마예요? 4만 원이에요. 원래 3만 원짜리 피자를 만 원이나 더 내고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전 구독의 핵심 구조예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LG전자의 인기 제품 중에 스탠바이 미라는 이동형 스크린이 있어요. 이거 20불로 구매하면 대략 100만 원 안팎이에요. 그런데 이걸 5년, 60개월 구독으로 이용하면 총 납부 금액이 195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생겨요. 앉은 자리에서 95만 원을 추가로 내는 거예요. 95만 원이면 중급형 스마트폰 한 대 값이에요. 그냥 공중에 날려버리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구독 상품의 경우 5년 총 납부액이 일시불 가격 대비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비싼 경우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구독료에는 제품 원가뿐 아니라 관리비, 서비스비,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다 여러분이 중간에 쉽게 못 나가는 구조까지 설계해놨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의 구독 서비스 매출은 최근 몇 년 사이 50% 가까이 급증했어요. 이게 단순히 소비자한테 편리함을 주려고 만든 서비스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더 안정적으로 거두어 드리려는 수익 모델의 진화일까요? 숫자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구독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기 목돈이 부담스러운 분들, 자주 이사하는 분들, 혹은 제품을 자주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는 구독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총 납부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월 요금이라는 작은 숫자에만 집중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금액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챕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전구독을 넷플릭스처럼 생각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으면 되지 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라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빌렸어요. 1시간 놀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일찍 반납하러 갔어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 3시간 빌리기로 계약하셨잖아요. 지금 반납하시려면 남은 유시간치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셔야 해요. 황당하죠? 근데 이게 가전 구독의 실제 모습이에요. 현재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의 구독 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남은 기간 이용료의 최대 30%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30%를 유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해볼게요.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월 6만 원에 5년 구독 계약을 했다고 해요. 2년 뒤에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거나 혹은 더 좋은 제품이 나와서 바꾸고 싶어졌어요. 이때 해지하려고 하면요. 남은 36개월치 요금인 216만 원의 30%, 즉 약 65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해요. 65만 원이면 웬만한 소형 가전 한 대 값이에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고착 효과, 영어로는 락인 에펙트라고 불러요. 한번 특정 서비스나 시스템에 묶이게 되면 빠져나오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서 계속 그 안에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예요. 사실 이 고착 효과는 가전 구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통신 약정, 헬스장 연간 회원권, 심지어 일부 보험 상품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매출 안정성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약금 구조는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까 구독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물어보셔야 해요.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예요? 이 질문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수십만 원을 지켜줄 수 있어요. 세 번째 챕터예요. 이 부분은 구독을 선택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구독하면 AS를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게 제일 편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구독의 가장 큰 장점으로 홍보되는 부분이에요. 고장나면 연락 한 번에 달려와서 고쳐준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해요. 비 오는 날을 상상해 보세요. 우산 가게 아저씨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희 우산 사시면 평생 무상으로 수리해드려요. 우산살 부러져도 천이 찢어져도 다 고쳐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말 믿고 조금 비싼 우산을 샀어요. 근데 1년 뒤에 우산살이 부러져서 가게에 갔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 부품 지금 생산이 안 돼서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국내 가전구독 업체들의 약관을 분석해보면 상당수 업체가 부품 단종 시 수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계약 기간이 5년, 6년인데 제품 부품이 34년 만에 단종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장이 나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독료는 계속 내야 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게다가 AS 방문 자체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바쁜 시즌에는 방문까지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소모품 교체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독하면 모든 관리를 다 해준다는 말이 실제로는 기본적인 정기점검 정도를 해준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거든요. 계약서의 세부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황당한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계속 끌렸던 걸까요? 여러분이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기업들이 우리 뇌의 심리적 특성을 아주 정교하게 활용해서 상품을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불의 고통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할 때 실제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뇌의 반응을 보인대요. 300만 원을 한 번에 내면 뇌가 이건 너무 아파 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월 5만 원으로 쪼개면 뇌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커피 몇 잔 아끼면 되네 라고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알고 원료금을 최대한 작아 보이게 설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실회피 심리예요.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슬픔을 약 2배 더 크게 느낀대요. 그래서 구독 해지 화면에 가면 꼭 이런 문구가 뜨죠. 지금 해지하시면 그동안 받으셨던 혜택과 포인트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손실회피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받던 혜택이 사라진다고? 그럼 그냥 유지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방식을 다크 패턴이라고 불러요. 소비자가 서비스를 끊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UI 설계예요. 세 번째는 결합 할인의 유혹이에요. 냉장고 구독하시면 세탁기도 20% 할인해드려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트에서 10일 행사에 평소에 안 먹던 과자를 집어오는 것처럼 결합 할인은 원래 필요하지 않던 것까지 계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한 제품의 할인 혜택이 다른 제품의 전체 구독 비용을 정당화해버리는 구조예요. 결국 지출 총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오셨군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도입부에서 구독이라는 달콤한 단어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느끼셨고, 본론에서 그 실체를 하나씩 확인하셨잖아요. 숫자의 마술, 탈출 불가의 위약금 구조, AS의 실제 한계, 그리고 우리 뇌를 겨냥한 심리 설계까지 꽤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영상을 구독은 무조건 나쁘다는 메시지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무조건 나쁜 금융상품이나 소비 방식은 없거든요. 중요한 건 그 구조를 정확히 알고 내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결론에서는 딱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정구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딱 한 가지 계산만 꼭 해보세요. 월 요금의 계약 개월수를 곱하고 거기에 설치비, 등록비, 관리비를 전부 더해보는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내는 총 금액이에요. 그 총 금액을 일시불 구매 가격과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 5만 원짜리 60개월 구독이라면 3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설치비 5만 원, 등록비 3만 원이 붙으면 308만 원이에요. 만약 일시불 가격이 220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구독을 선택함으로써 88만 원을 추가로 내는 거예요. 이 88만 원이 편의성과 관리 서비스에 대한 합당한 비용인지 아니면 그냥 아까운 돈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그 판단을 하려면 먼저 숫자를 알아야 하잖아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독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무리하게 카드 할부로 일시불을 긁는 것보다 월 단위로 관리하는 게 자금 흐름 측면에서 나을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숫자를 알고 선택하는 것과 숫자도 모르고 선택하는 것 사이의 차이예요. 계약서를 받으셨다면 이 한 문장을 꼭 찾아보세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업체는 남은 기간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요. 이게 10%냐 30%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수십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약금 조합뿐 아니라 부품 단종 시 처리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계약 기간 중 부품이 단종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한다면 위약금이 면제되는지를 미리 물어보고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해요. 이런 질문을 불편해하는 업체라면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는 여러분 몫이에요. 구독하면 다 관리해 준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해요. 정기점검은 얼마나 자주 오는지, 고장났을 때 방문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소모품 교체는 구독료에 포함되는지, 별도 비용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AS가 제외되는지를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하세요. 말로만 듣지 말고 가능하다면 계약서나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음식점에서 서비스 다 해드려요 라는 말만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물 한 잔도 별도 주문이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미리 메뉴판을 확인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당혹감이잖아요.
AS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전에 메뉴판, 즉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냉장고 구독하시면 세탁기도 같이 하실 때 20% 할인해드려요. 이 말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를 원래 구독할 생각이 없었는데 냉장고 할인 때문에 세탁기까지 계약하게 됐다면요? 세탁기 구독 총 납부액이 150만 원이고 할인받은 금액이 20만 원이라면 사실 여러분은 필요하지도 않았던 계약에 130만 원을 추가로 쓰게 된 거예요. 20만 원 아끼려다가 130만 원을 더 쓴 셈이에요. 할인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할인의 기준은 항상 내가 원래 필요했던 것인가 여야 해요. 할인이 필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필요가 할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지금까지 구독의 함정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서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 구독이 실제로 유리한 상황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자주 이사를 다니는 1인 가구라면 큰 가전을 소유하는 것보다 구독이 훨씬 유연할 수 있어요. 이사할 때 가전을 옮기는 비용과 번거로움을 생각하면요. 또 창업 초기 소상공인처럼 초기 자금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목돈 지출을 피하는 수단으로 구독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가전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처럼 필터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정기관리 서비스의 실용적 가치가 높은 경우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독이 나쁜 게 아니라 모르고 하는 구독이 나쁜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가전구독은 편리함을 파는 상품이 아니라 편리함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수익 모델이에요.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월 요금이라는 작은 숫자에 흔들리지 않아요. 총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위약금을 확인하고 AS 범위를 물어보고 결합 할인의 유혹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 이 4가지 습관만 갖추셔도 여러분의 소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경제는 어렵지 않아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작은 무기 하나가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일상 속 경제의 숨겨진 구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